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부자 플래너 김태수입니다. 오늘 집은 희망이고 꿈이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돼야 된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의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꿈을 키워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시드머니 만들기 해서 이제 씨앗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씨앗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 나갈 것인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그래서 시드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세 번째 시간이 매수는 어디, 어떻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갈 건지, 투자 위주로 갈 건지, 둘 다 뭐 동시에 충족하면 좋은데, 그래도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 시간에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틀려요.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단계가 서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되는 시점, 그러면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마련했을 때 이 돈을 갖고 어느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또 생각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죠.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재개발을 사서 돈을 벌었다, 많이 벌었다, 몇 억이 튀었다. 이거는요,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한 겁니다.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단계별 올라가는 건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도 사실 분양권 거래가 될 때, 뭐 지금 거의 다 막혀 있고, 일부 외곽 지역에 분양권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뭐 초피, 처음 분양이 시작됐을 때의 그 피, 그 다음에 중간 입주할 때의 피 다 틀려요.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들어가는 프리미엄하고, 나중에 입주될 시점에서 들어가는 프리미엄하고 또 틀려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이 어떻게 말해주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잔잔한 파도는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계속 있는데 이 잔잔한 파도에 휩싸여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최고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금매 없습니다, 사실. 금매 없는데 자꾸 금매 찾으러 오세요. 그거는 선수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 부동산 모르는 사람입니다. 금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진행 단계를 조금 보세요.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분양 착공.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저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빼갖고 왔어요. 새로 또 자료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조합 설립. 전에 뭐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똑같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주민 동의서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고 아파트가 오래됐고 아니면 여기가 진짜 이 낙후된 지역이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를 문서를 만들어서 구청이나 서울시에다 보내겠죠. 그 단계가 추진위 단계예요. 대부분 추진위 단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위험성이 되게 많아요. 추진위가 진행이 되다 빠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조합 설립되고 나서도 빠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진행하다 빠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시면은요.
추진은 제껴놓고 조합 설립돼가지고 분양 착공해가지고 이제 공사 쭉 들어가가지고 입주까지 보시면은요, 빨라야 10년이고 길면 20년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기간,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디에서 이거 하나 사놓고 어디에서 뭐 전세를 살아야 된다, 월세를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건 아니죠.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빌라 요즘 이거 방송 몇 개 찍었더니 또 빌라 문의 막 와요. 아유. 근데 사실 답이 없어요. 암사동 쪽에는 없습니다. 이거 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될 지역이 없어요. 이미 그 천호동 1, 2, 3, 4구역 그 확정돼 있고 6구역, 7구역은 그 다 해제됐어요. 그 암사동 쪽에 들어오시려면은 사실 이런 거를 좀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뭐 추진위도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갭으로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집가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를 사셔서 2, 3천만 원, 4, 5천만 원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은 매매 차익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얘기가 돼요. 일단 뭐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입주까지 보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저렴하게 살라고 하면은 추진위 단계에서 프리미엄이 거의 없겠죠. 조합 설립되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해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프리미엄이 급등해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그래도 시장 상황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그 올라가는 그 상승폭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은요,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이 정도 단계에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보면은 시공사가 거의 선정이 되고요. 예상 분양가가 나옵니다. 이 예상 분양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일반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보시면은 요즘 분양받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특히 역세권이나 사실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기 힘드시죠? 프리미엄을 주고 일반 분양가에 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일반 분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피가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러면 일반 분양을 받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일반 분양 받기 되게 힘들죠. 요즘 다 가점되니까요. 맹점이 뭐냐 하면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하고는 분명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에서 조합원이 우위에 있는 게 옵션이에요. 옵션하고 동호수가 좋은 곳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PPT 보시면 이게 천호 4구역 물량입니다. 이 금액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거래했던 물건이고요. 뭐 지금 이런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권리가액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권리가액은 감정가에다가 비례율, 사업성에 따라서 비례율이 틀리거든요. 그 사업성에 따른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가액을 나옵니다. 이게 조합에서 인정하는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사실. 거기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요. 아까 그 프리미엄은 아까 관리처분인가나 그 전이나 보면 그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반 분양가 금액하고 조합원 분양가 그 차액이 프리미엄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면 프리미엄은 더 올라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추진위 단계에서 하면은 사실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위험성이 많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 단계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되잖아요. 4, 5년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조합원 혜택 있죠? 일반 분양은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조금 옮겨드리면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여기 천호사구역 같은 경우는 로데오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천호 더블 역세권이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 모르고 안 주상복합이라고 안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옆에 옛날에는 사창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로데오 거리 그쪽에는 그 상업지역이니까 여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들 키우는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고 바로 뭐 스세권, 슬리퍼 신고 쇼핑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빨리 들어오신 분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총 투자 금액이 8억 1천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반 분양가라고 보시면 돼요. 8억 1천에서 8억 5천 요 사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은 빼더라도 분담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은 이렇다. 분담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한 5억 5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총 투자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는 프리미엄까지 합해가지고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추진이 구성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프리미엄 안 주고 들어왔으니까 5억 5천에 분양받으시는 거고, 그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감수하고, 그렇지만 위험 리스크는 많이 줄였다는 얘기죠. 시간과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밟아가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재건축 물건이었어요. 사실 재건축이 조금 더 핫한 부분이 있는 게, 재건축은 대부분 역세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여담이지만 코롱 아파트하고 그 현대프라자 주상복합이 허물어지고 다시 포스코에서 짓는 건데, 38층이면은 꼭대기층에서는 한강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주상복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상복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이분들은 초창기 때 들어오신 분들은 뭐예요? 여기서 십몇 년 동안 몸테크 하셨어요. 그 인정해 주셔야죠. 그 인정 안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안 되죠. 이분들은 여기 맨 처음에 15평, 16평, 17평짜리에 들어오셔가지고 방 2개짜리에 거의 허물어져 가는 집에 10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조합 결성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빚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상복합에 대한 색안경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역세권 쪽은 거의 주상복합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대단지 아닌 이상. 요즘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해가지고 뭐 그 서울시에서 그 종상행해주고 뭐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까요? 역세권, 지하철역에서 300m 이내입니다. 아이고, 다음은 강북 쪽에 있는 그 불광 5구역 물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 나오고 쭉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사업시행가 떨어지고 감정평가 떨어지고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감정평가에 따라서 또 비례율은 나중에 나오지만 어바웃으로 나옵니다. 비례율 하면은 뭐 100%, 105%, 많게는 110%는 아니면 거의 뭐 110%는 사업성이 아주 좋은 데들, 뭐 역으로 100% 미만도 나옵니다. 사업성이 별로 없는 데들, 이런 데들은 100%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의 금액이 나와요. 근데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재개발 쪽은 뭐예요? 지분하고 땅이에요, 땅. 땅의 개별 공시지가를 보시고 거기에서 120에서 130% 보시면 됩니다. 원빌라 같은 경우는 130%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뭐 도로가에 가까이 있느니 뭐했니 감정평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추정치를 잡는 겁니다. 예상치로.
120%나 130%를 갖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도로가에서 얼마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임대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130% 잡았고요. 건물값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되게 적게 받아요.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0평이니까는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율 105%로 잡아가지고 예상을 한 겁니다. 가치를. 작년이에요. 이거는 건축심의 나기 전이에요. 지금 불광 5구역이 건축심이 떨어졌고, 올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사업시행 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더 올라갔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1+1이니까 프리미엄이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건데, 사실상 거래는 안 됐어요. 1+1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출 문제도 있고 나중에 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이 인기가 좀 없는데 저번에 이번에 국회의원도 나왔다가 떨어진 저희 공무원 있죠. 그래가지고 흑석동 사건 난데 그런 주택이에요. 여기는 1+1 또는 1+상가로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 보니까 그 작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옆에 녹본 힐스테이트가 30평대가 12억대 신축이 25평이 11억대니까는 어찌 보면 23억이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거가 15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시행 인가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한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 보면 얼마 먹을 수 있나요? 한 8억 정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어떡하냐? 10억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5억 넣고 15억 먹는 거죠. 너무 큰 금액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이렇습니다. 비례로 가십니다. 5천만 원짜리 사시면 5천만 원 먹으면 100%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계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계산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계약하기 전에 꼭 조합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 있고 안 나오는 물건이 있어. 깡통주택도 있어요. 조합, 그 지역 안에서 지분 쪼개기로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건 사는 것, 싸게 사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그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얘기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했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게 넘어가네. 아무튼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아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참 느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수료를 얼마 깎기 위해서 막 트집을 잡으셔. 물건에 대해서 트집을 네가 중개를 잘했는지 뭐 했는지. 근데 보면은요. 누구 편에 드냐 이 문제가 아니라 중개를 할 때 자, 매도자, 매수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절충 금액을 따지고 매수자는 싸게 살라고 하고 매도자는 비싸게 살라고 하잖아요. 팔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절충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싸게 사드려요. 그리고 계약한 다음에 2, 3개월 있다가 잔금 치잖아요. 잔금 시점에서 몇천만 원 올라가 있어. 그런데도 그 수수료 몇십만 원 깎으시려고 그러면 정당하게 그냥 깎아달라고 얘기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거를 계약서가 잘못됐느니 사실 거의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 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거래하실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친해져야지 돈을 번다고요. 나오나요? 아, 저도 이게 20분이 지나면 끊겨요, 자동으로. 저도 정보를 들을 때 그냥 들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푸시를 해요. 그래서 수수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금액에 비해서는.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연관을 갖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거를,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중개를 하면서 기분 좋았던 일이 많았던 게, 집을 팔아드려도 기분이 좋고, 집을 매수해줘도 기분이 좋았어요. 매수해드린 분은 집값이 계속 올라갔고, 만족해 하셨고요. 매도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한쪽으로 더 몰아준다든지 해서 보탬이 되게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두 쪽 다 저는 만족을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 건수가 많고 적음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사실 연세가 꽤 되세요. 그래서 제가 잠실 5단지 쪽에 물건을 매도를 해드리고, 그 당시에는 좋다는 가격이었는데 사실 계속 상승장이 되다 보니까는 장갑 칠 때는 꽤 많은 금액 차이가 났어요. 한 2억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잔금이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팔아드리고 바로 해서 제가 몇 개를 사드렸어요. 분산 투자를 해뒀는데 그쪽도 어차피 부동산이 상승하는 장이니까 바로 부동산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다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몇십 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느님이 저희한테 보내준 천사와 같다. 나의 그 노년에 생각했던 거를 다 해결을 해주고 위험하지 않게 다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 들으면 되게 뿌듯해요. 이 중개가 이거 중개해가지고 수수료 얼마 받고 이것보다도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더 재밌고 더 많은 거를. 그래서 사실 요번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물건을 사드렸는데 사실 지금 잔금을 할 시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하자가 있느니 했느니 그 당시에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사드렸어요. 매도자도 사실 좀 빨리 팔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집값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끝내 이것저것 트집잡고 뭐하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내가 또 잘못 봤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그분한테 뭔 얘기를 해줄까요?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물어볼 게 되게 많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물어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도 물어보고, 그게 정보예요. 쉽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은 만드세요. 그래야지 정보들을 얻고 내가 내 자금을 갖고 어떻게 돌릴 건지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확정이 되고 마음이 되면 전문가하고 같이 물건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 양쪽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수수료 너무 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게 제시하는 중개업소는요, 그 다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거래 안 돼요. 줄 게 없는 사람들은 가격 갖고 얘기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또 챙기겠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거 명심하시고, 본인들이 한 번 거래를 하잖아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 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할 때도 보일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그러니까 기축하고 신축하고 신규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하는 거는 초피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기축도는 어떻게 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또 몇 가지 샘플을 갖고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